그러면 공유결합부터 가도록 하자. 자,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NaCl 이라는 거, NaCl하고 HCl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돼. NaCl과 HCl 어떻게 다르냐? 일단 NaCl은 아는 것처럼 이온 결합이야. 뭐라 하냐면 이온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결합인 거야. 그리고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지. 그러다 보니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결합해서 뭐라 했어? 여기 키스를 하고 있다 그랬어. 쪽 하고 붙어 있다. 그지? 반면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이 아니야. 얘는 공유 결합인 거지.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냐? 공유 결합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두 개가 쪽이 아니라 딥을 하고 있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결합은 누가 더 세냐? 그러면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죠? 그럼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공유 결합 얘기를 하자. 공유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거기 또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너네가 좀 해봐야 될 게 있어.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뒤쪽에다 써놨거든 사실은. 근데 먼저 여기서 할게 그냥. 너네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이거랑 구조식이랑 두 가지 알아야 돼. 이거랑 이렇게 바꿔서 반대가 아니라 이거는 바꿔서 구조식하고 두 가지 알아야 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먼저 알아야 돼. 이거는 원자과 전자를 이용해서 이걸 점으로 나타내는 식이고 구조식은 선으로 나타내는 식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한두 개를 써보면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플로린 F2가 이렇게 있으면 F2는 F가 17쪽이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F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또 역시 F의 점이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어서 한 개를 공유하면서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되지.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인 거지. 공유가 한 쌍이고 비공유가 6쌍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걸 내가 선으로 표시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선으로 표시할 때도 반드시 비공유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아. 나중에 뭐 할 때 되게 중요해. 루이스 전자점식 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야. 원자과 전자를 표시해서 이 점이 8개가 되도록 이렇게 옥텟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 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어. 얘가 6개가 만약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2개가 부족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2개를 뺏어와야 돼. 이런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공유의 개념이 그게 아닌 거야. 형아 이거 나랑 공유하자.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하자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나랑 공유하자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얘한테 공유하자고 했더니 얘가 이거를 가져가려고 그래. 이런 걸 강탈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공유해야 돼? 같이. 이거를? 아니지. 이거 나 공유하자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이 진짜 뭘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2개가 부족하지? 그럼 2개를 뺏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2개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 공유할래. 무슨 말 알아? 내가 만약에 이걸 공유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 줬지?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지. 이게 공유지.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야. 알았어? 내 애들한테
이거 공유하자.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뺏어가거나 어떤 새끼는 두 손으로 받아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 알았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의미를 가야 되니 봐봐.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가는 거 봐봐. 이산화탄소를 내가 그려보면 얘가 14족이고 얘가 16족이야. 어떤 생각하냐면 얘는 4개가 부족하니까 4개를 주면 되는 거야. 얘는 2개가 부족하니까 2개를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려보라고 하면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리냐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더라고. 요렇게 4개를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6개를 그려서 이렇게 가져버리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된 공유의 개념이지. 알았지? 뭐가 잘못된 거야? 얘 너무 나쁜 강탈을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줘야지. 알았지, 그지? 역시 단순하게 이 옆에도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의 가장 핵심은 이게 가장 핵심인 거야. 너네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그려보고 나서 여기를 배우는 게 좋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예를 들어서 N2라든지 이런 건 기본이거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HCN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기본이니까 요거만 먼저 해보자. 요거랑 요거까지만 해볼까? 자, 요거까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봐. 빨리. 물론 수능 문제 풀 때는 루이스 전자점식 풀진 않아. 효은이가 방황을 하고 있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는 15족이야. 전자 5개야. 3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3개를 줘. 이게 줘,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찍어서 얘를 옆에 한테 주란 말이야. 옆에 있는 놈도 그러면 3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지? 나머지 2개는 뭐 여기다 찍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전자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멀리 찍고 전자는 2개씩 쌍을 이뤄야 돼. 파울리 베타 원리 2개씩 쌍으로 들어간다. 알았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되면 되겠지. 마찬가지 산소도 한번 해볼까? 산소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전자 6개야. 2개가 부족하지? 2개를 주면 되는 거야. 2개를 준다. 그지?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4개 이렇게 찍으면 되지 뭐. 쌍으로.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의 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돼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가야지. 자, 그 다음에 HC는 어떻게? HC는 14족, 15족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H가 이렇게 있으면 너는 하나, 그럼 너도 하나 이렇게 줘야지. 그지? 그럼 나머지가 이쪽에다 다 줘야 되겠네. 왜냐면 질소한테 3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나머지 전자를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이거 공평하게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위아래로 찍으면 안 되고 한쪽에다 모아서 찍어야 돼. 그러면 자동으로 8개, 자동으로 8개, 자동으로 2개 이렇게 가지. 됐죠? 마찬가지로 HCH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C를 놓으면 그 다음에 얘가 O에다가 2개를 주면 수소에다가 하나씩만 줄래? 왜냐면 수소한테 하나씩밖에 못 받으니까. 그죠? O한테는 2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4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8개, 2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부족한 걸 줄 수 있다라는 걸만 정확히 알면 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얘기한 것처럼 루이스 전자전식을 원래 하는데 이거보다는 구조식이 훨씬 편하단 말이야. 구조식 뭐냐면 점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선 나타내. 선 한 개가 어차피
점 두 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나타내 선은 한 개짜리 선이 있고 두 개짜리 선이 있고 세 개짜리 선이 있고 네 개짜리 선이 있지, 그죠? 이 한 개짜리 선은 1쪽하고 17쪽이 한 개짜리 선이고 두 개짜리 선은 2쪽하고 16쪽이 두 개짜리 선이고 세 개짜리 선은 당연히 뭐야? 13족하고 15족하고 14족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거를 반드시 해야 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걸 가져. 그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세 쌍이 있고 얘는 두 쌍이 있고 얘는 한 쌍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훨씬 편하지. 질소는 15족, 얘는 질소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지, 그죠? 마찬가지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 이렇게 있으면 이중결합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지. 근데 비공유로 항상 찍는 버릇을 들여라.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하면 이렇게 얘를 내가 그리면 C에 O에 비공유에 H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아래로 이렇게 가면 선의 숫자가 많아지지. 이것도 알아라. 이렇게 보면 선의 수가 많을수록 중심 원소가 되는 거야. 중심 원소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경우는 H하고 C하고 N이기 때문에 중심 원소는 C로 잡아주는 게 기본이고 여기서는 중심 원소 역시 C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지. 왜냐면 중심 원소가 선의 수가 많아야 돼. 그림 그릴 때. 그거는 거기다 적어놔. 지금 너네 페이지에다 적어놓고 이거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여기다 적어놓고 가. 그리고 이건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몇 개 더 시킬 거야 일단.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거. 사랑이 이제 여기 좀 쉬워? 아무래도 쉽지 딴 데보다. 여기 되게 중요해. 어차피 시험 문제는 화학을 항상 똑같아. 시험 문제는 1단원이 어려워도 5문제, 2단원이 쉬워도 5문제, 3단원이 쉬워도 5문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4단원이 어려워도 5문제. 어차피 마찬가지거든. 여기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지만 공유결합을 일단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의 개념을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공유의 개념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똑같이 한다. 원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자세히 너네 배우진 않는데 이런 결합도 있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 여기에 그냥 H 플러스나 이런 게 와서 붙어버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있으면 H가 이렇게 되면서 전체가 플러스 1가가 되겠지. 이런 건 뭐라?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배위 공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뭐 자세하게 이거는 배우지 않아. 일방적으로 준 거야, 일방적. 배위 공유라는 건 배위 공유 이거 일본식이야, 일본식. 일본 말에 한문을 쓰거든. 한문을 써서 나타내는데 이 배자가 이게 안의 배자야. 위치는 위치 위자고. 일본에서 안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우리나라 좀 다르지. 일본에서 안의 위치는 어떤 위치야? 알아?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안의 위치는 뭐야? 동등? 무슨 동등이야 이 새끼야. 우리나라 안의 위치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거 아니야? 소연이 어떻게 생각해? 그지같이 생각해? 옛날엔 그랬지. 옛날에 그래서 하늘 땅인데 요즘은 아니지. 요즘은 동등? 아, 엄마가 위인가? 뭐 하여튼 이제 그치? 근데 일본은 어떤 위치야? 일본은 아내의 위치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줘.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뭐 밥 먹으면 밥을 같이 안 먹잖아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겸상을 안 하는 그런 문화고 걔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남자가 밥 먹으면 여자가 반찬을 집어줘. 계속 무릎 꿇고 물 따라주고 반찬 집어주고. 그러고 나서 남자가 다 먹으면 남기면 그 다음에 여자가 먹는 거야.
이게 일본 문화. 일본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걸 배위 공유 이렇게 해서 걔네가 붙였더라고.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 화학책이 전부 다 일본 책이었어. 하여튼. 근데 일본은 나중에 그다음 어떻게 하지? 나중에 남편이 다 힘이 빠져서 죽을 때가 되면 버리지. 그리고 여자가 재산을 다 같이. 이게 일본 문화인데 너네 일본 사무라이 문화 그런 거 알아? 너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무라이 그때는 어떠냐면 여자가 부자야. 그래서 남편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셔. 왜? 어차피 싸우다 죽을 놈이라서 그때까지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가서 죽잖아? 그럼 그 동생과 결혼을 다시 해. 그러면 여자가 계속해서 부호가 되는 거야. 이게 일본식이다. 어제도 내가 일본 식당에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작년에 갔었거든? 일본에 갔을 때 진짜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그 사장이 우리나라에다가 다 식당을 차린 거야. 여기 청담동에다가 갔지. 1인분에 35만 원. 최고급의 최고급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고기들만 이렇게 해서 한 점씩 줘, 한 점씩. 나는 하나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씨. 한 4시간 동안 먹었어. 그래서 친구들 3시 가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나중에 너네, 뭐, 가게 되면 가. 1인분에 35만 원이야. 하여튼, 아까워 죽는 줄 알았는데, 자, 하여튼. 갑자기 일본 얘기 생각났다. 자, 베이공유결합 이런 거 알았지? 참고로 하시고. 자, 그럼 그 다음 얘기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공유결합 요 얘기를 합시다. 자, 요건 일단 지우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걸 보면 자, 어떤 식이냐면 공유결합은 일단은 이런 게 있어.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공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원자 분자만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 물론 뭐 F2도 마찬가지로 단일결합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도 어떤 게 제일 세냐? 요놈이 제일 셀 것 같은데, 그지? 공유 결합력을 얘기하면 공유 결합력은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한 게 있었지? 이온 결합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했지. 그지? 근데 공유 결합력은 어떻게 뭐랑 관계 있냐? 얘는 일단은 중요한 게 결합선이 많으면 세. 결합선이 많으면 결합력이 세.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결합력이 세. 이 두 가지야. 물론 누가 더 중요할 것 같냐? 얘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내가 순서를 잡아라. 형은 이 중에 누가 제일 세다고? N2. 그 다음 누굴 것 같아? O2. 그 다음 누굴 것 같아? F2야? H2. 거리가 가깝잖아.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다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표현해 보면 봐봐. 요렇게 표현하는 게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 그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표현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요때를 2번으로 한다. 그죠? 요때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가 3번 뭐 이렇게 하자. 근데 어떤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봐봐. 에너지를 비교하면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커? 어디가 제일 커? 1, 2, 3번 중에 3번이 제일 크지. 3번이 제일 크고 1번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2번이고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2번이 에너지가 제일 작기 때문에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3번의 위치에 있으면 인력과 반발력 중에 반발력이 더 커서 밀려나. 1번의 위치에 가면 인력이 반발력보다 커서 안으로 딸려 들어가. 이런 식. 내가 만약에 이거를 H2라고 하자. 만약에. 그러면 요게 뭐가 되면 요게 H2의 결합 에너지 이런 뜻인 거야. 약간 조심할 말이 뭐가 있냐면 이거 봐봐. 너네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 결합 여기다 아까 적어놨던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전하량 곱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 이렇게 해서 그지? 근데 이온 결합력에서는 이온에서는 결합력이 세면 녹는 점 그냥 MP라고 쓸게. 멜팅 포인트야. MP가 높아 이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공유 결합은 이게 결합 에너지가 크다고 해서 녹는 점이 높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공유 결합 이거는 원자 간의 결합인 거야. 내가 녹일 때 원자를 끓지 않거든. 분자 사이를 끓거든. 그 말이 다른 거야. 자, 여기다 내가 두 가지만 표현해 보면 만약 여기다가 F2를 표현한다. F2는 H2보다 거리가 멀고 결합력이 약해요. F2. 그죠? 내가 여기다 O2를 표시한다. 사실 O2는 H2보다 더 힘은 세거든. 센데 이게 거리가 가깝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왜냐면 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됐죠?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합 거리는 이거고 결합 에너지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알았죠? 내가 좀 아까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야. N2가 있고 O2가 있고 F2가 있을 때 이렇게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 근데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 이건 오히려 아니라고, 그지? 오히려 어떤 식이냐면 오히려 큰 차이는 없는데 얘네들의 분자량을 보면 얘가 분자량이 더 크거든. 실제로는 이렇게 갈수록 녹는 점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거야. 오히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분자량 때문에 분자량. 이런 무극성 분자에서는 분자량이 크면 그만큼 녹는 점이 높거든.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란 뜻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거야. 이거는 원자 간의 결합이고 이건 분자라서. 알았어? 그거 적어놔 거기다가. 자, 그럼 거기 잘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공유결합 물질을 둘로 나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공유결합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둘로 나눠져서 분자하고 원자로 나눠져. 이건 단위가 분자 단위가 있고 원자 단위가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분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분자는 뭐 H2O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이런 게 있는데 원자는 뭐가 있냐? 원자는 다이아몬드 아니면 이런 거 말고는 뭐 흑연 이런. 근데 지금 보면 분자는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거든. 뭐 CH4도 있고 뭐 엄청 많거든. 이건 두 개밖에 없어. 원래 더 있는데 안 나와. 이건 너네가 외운다.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의 형태다 그래. 어떤 식이냐면 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탄소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공유 결합만으로 결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흑연은 얇은 판상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얘는 어떤 스케일이냐면 육각형이 있는데 육각형의 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육각형의 판에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탄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얘는 4개의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어. 밑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얘는 3개의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뭐냐면 이 판이 있으면 이 판이 밑에도 판이 또 있거든. 이렇게 판이니까 판과 판이 이렇게 쭉 있고, 중요한 건 이 판과 판이 다시 위아래로 이렇게 결합돼 있어. 그래서 요 결합이 있는데 문제는 3개의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1개가 남아. 여기선 자유전자가 남아. 1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흑연이 전기 전도성을 갖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야. 흑연이 전기 전도성을 갖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식의 구조라서 그래. 너네 책에 보면 책에 요거 말고도 원래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데 자세하게 너네 배우진 않아. 근데 원래 예전에 많이 배웠었는데 요게 뭐냐면 이게 플러렌이라는 거. 플러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탄소 60개로 되어 있는 분자야. 얘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에 들어가. 탄소 60개 되어 있는 분자인데 이게 공처럼 생겼어. 축구공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 축구공이 요렇게 육각형과 오각형의 연속 구조야. 그러다 보니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따와서 보면 요렇게 되거든. 그 말은 탄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전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았지? 요거는 참고로 알아. 그럼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하기 전에 문제를 몇 개만 좀 풀고 가자. 여기 공유 결합 관한 문제 몇 개만 볼게. 이 문제 중에서 3번, 5번, 7번.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9번 문제는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사실 요즘 문제는 아니야 원래.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5개만 풀자. 공유결합 문제니까 잠깐 풀어. 정리하고 풀어. 자, 그럼 문제 몇 개 풀고 정리해보고 또 가자. 3번 문제. 그림은 화합물 AB와 CDB를 나타냈다. 그래서 뭐야 이게 AB가. A는 리튬이고 B는 염소고 리튬이온과 염화이온을 그려놨네.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뭐 얘는 H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O네. 그 요거는 CL이네. 그죠? 그래서 그림 보면 알 수 있고, 요거는 공유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는 이온 결합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A하고 C는 일축이다. 근데 아니지. 그죠? A는 리튬인데 AB는 액체 전기 통한다 라는 건 이건 이온이라서 맞는 얘기. 비공유 전하쌍의 수는 CB가 뭐야? CB는 HCl 하고 그 다음에 D2는 뭐야? D2는 O2죠. O2. 그럼 비공유성 어디가 많아야 돼? 여기는 비공유가 요렇게 있어야지. 여긴 비공유가 2개짜리에 또 2개짜리 이렇게 있겠지. 그죠? 4개가 되겠지. 그죠?
당연히 D2가 더 많지. 답은 뭐 니은이 답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 됐고. 5번 문제 한번 보면 뭐 비슷한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이런 공유결합 이런 옥텟 규칙 그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아주 대표적인 형태. 리튬하고 또 Cl, Li 플러스 이건 뭐야? HCl 이거지, 그지? 문제 번호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지금 앞에 있는 게 A잖아, 그죠?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가는 액체산 전기 통한다는 역시 맞는 얘기, 이온이니까. 나에서 C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는 얘기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C가 Cl이니까, 그죠? 네, 됐고. 7번 문제. 7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A2, B2 이렇게 너네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이런 게 있어. A2라고 해서 이원자 분자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자 분자는 굉장히 특이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딱 7개밖에 없어. H2, N2, O2, F2, Cl2, Br2, I2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2라고 나오면 이게 정해져 있는 형태의 분자들에서 찾는 거야. 물론 얘네들은 전부 다 17쪽이라서 실제로 우리 집에 많이 볼 수 있는 H하고 N2하고 O2 빼고는 전부 다 17쪽밖에 없는 거지. 알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2, 3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날리고 요거지, 요거, 그죠? 단일 결합될 수 있는 건 요거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F2가 되고 얘가 Cl2가 되고 이렇게 가야지.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에서 원자 반지름 따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따지?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냥 결합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큰 거였어. 주기율표에서.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이쪽이 커야 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봤을 때는 N2가 커야 되니까 얘가 N2. 그다음에 얘가 O2. 가만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나왔고 공유전환성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맞는 얘기가 되고 이원자 분자를 이룰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원소는 세 가지다 라고 했는데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는 요거 세 개지. A, B, C. 원소 A 한 개와 원소 D 세 개가 결합하면 자 이렇게 결합하면 뭐야? 이거 N, Cl, 3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N에 Cl이 이렇게 세 개가 공유 결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답은 기억, 니은, 듯이 답이죠. 뭐 어렵지 않았어, 그죠? 넘어가고 9번 문제는 왜 잠깐 보라 했냐면 지금 여기도 뭐 14번도 잠깐 얘기할 텐데 9번에 보면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H2하고 X2하고 HX야. 지금 여기서 X가 누구냐? 요 형태를 보면 얘는 17쪽이야. 그래야지 H가 1대1로 결합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HX가 요게 HX면 H2와 X2가 얘가 만약에 F2이거나 Cl2이거나 무엇이든 간에 H보다는 핵간거리가 멀고 그지? 결합 에너지는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내가 뭐 Cl2라고 쓰면 요게 H2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말이 맞겠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X의 원자 반지름은 지금 X가 요게 X란 말이야. 여기 지금 핵간거리가 요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CL과 CL의 요 거리에 요 핵간거리의 반 이렇게 잡으면 원자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왜 되냐면 이거는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단일 결합의 핵간거리의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 결합만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건 너네 너무 어려워, 이거는.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나왔어. 요즘은 안 나오는데. 결합 에너지는 HX가 X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합 에너지 HX의 결합 에너지가 요 X2나 H2보다 크지. 그죠?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돼. 이건 쉽게 갈 수 있는데 디귿이 또 문제야. 디귿이 뭐냐면 H2하고 X2가 만나서 두 개의 HX가 되는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 H2가 끊어지고 얘가 끊어져서 새로 HX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H2가 끊어지는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X2가 끊어지는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그럼 둘 다 끊어지는 에너지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 봐야 많이 안 올라갔지. 근데 HX는 생성된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것도 두 개가. 그러니까 결국 그 끊어지는 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야. 생성될 때 에너지가. 결국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H2를 끊을 때와 X2를 끊을 때보다는 HX 두 개가 만들어지는 요게 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럼 이렇게 끊어질 때보다 생성될 때가 더 크다. 결국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런 말. 답이 그래서 모두 봤다가 답입니다. HX하고 H2 구분하는 거는 헷갈거리 보고 헷갈거리 보고 구분하지. H2보다 HX가 더 가까울 리는 없지. 그지? 근데 결합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는 헷갈거리를 봤으니까 결합 에너지는 그 다음에 보면 알지. 헷갈거리로서 위치를 잡고 결합 에너지 이렇게 보는 거지. 알았지, 그지? 그런 뜻이라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화학 2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 화학 2에 이 내용이 없고. 그런 형태였고. 뭐 썩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아직 이제 개정 초기라서. 12번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기체 이원자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핵간거리에 따른 전략 뭐 간략을 나타냈다 이렇게 쓰지. B2와 C2. 자, 2, 3주기 원소면 해당하는 게 N2O, O2, F2, Cl2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뻔한 게 뭐가 뻔하냐면 N2와 O2가 너무 뻔하지. 나머지 F2Cl2인데 이건 단일 결합이라 그랬어, 그지? 단일 결합이면 아까 핵간거리의 반이 원자반지름이라 그랬지? 당연히 거리가 얘가 더 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게 Cl2고 요게 F2. 답은 3번이 답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는 얘네 두 개를 비교할 때 단순 비교할 때는 얘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결합에서 더 세일 건데, 그잖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F2가 워낙 반응성이 커서 여기도 작아. 근데 그런 건 다 예외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고 특이한 저런 경우가 있는 거야. 특이한 경우.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풀 때 뭐 특별한 거 가지고 풀진 않았잖아. 내가 이걸 푼 게 아니라 뭐로 풀었어. 어차피 이 핵간거리가 반지름이야 라고 해서 푼 거지. 그지? 핵간거리의 반. 답은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문제 너네 풀어와야 되는데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14번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비결정성 고체라는 게 나와. 이게 이제 너네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거 잠깐만 설명하면 비결정성 고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유리, 고무 뭐 이런 거 결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 그런 걸 비결정성 고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물은 결정성이야 비결정성이야? 준영아 물은? 결정성이지. 어떻게 알아? 우리 눈이 이렇게 서리가 맺히면 육각형으로 맺히잖아. 그 육각형의 결정인 거야. 그건 결정성인 거고. 유리나 고무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런 건 비결정성이야. 뭐 그런 거야. 참고를 알아.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됐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금속 결정 잠깐 얘기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나중에 풀고 이렇게 하자. 됐죠? 자, 금속 결정하고 결합력의 세기하고 잠깐 요거만 이제 잠깐 정리합시다. 좀 쉬운 얘기인데 여기는 금속 결정이라는 게 있어. 금속 결합을 하는 게 금속 결정인데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 근데 뭐 같은 금속끼리만 결합하니까. 내가 철이 이렇게 있으면 철이 어떻게 결합하는 거냐면 철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 근데 철은 뭐와 뭐와의 결합이냐면
금속 양이온.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전기력에 의한 결합인 거야.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원래 철판을 이렇게 쭉 보면 철판에는 철의 양이온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양이온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어.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안 움직이고 여기에 자유전자가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자유전자가 전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과 자유전자, 양이온 자유전자, 양이온 자유전자, 양이온 자유전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서는 대부분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금속 그러면 우리가 은백색의 광택 이런 게 있다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금속 그러면 뭐냐면 연성과 전성 뭐 이런 게 있어. 연성이 뭐냐면 금속을 뽑아 연속해서 뽑힘성이라고 하는 거야. 뽑힘성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선을 만들어 선, 뭐 철사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반면에 전성 그러면 이 전자가 이게 파전할 때 전자야. 파전 전자라 그래서 실제로는 없지. 하여튼 파전할 때 전자야. 이 파전 전자는 얘는 퍼짐성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판을 만들 때 쓰는 거야. 판. 연성과 전성 이런 게 있어. 뭐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 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이런 게 있어.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뭐 이거 다 특별한 거 아니고 다 이유가 뭐냐? 그럼 이유는 광택은 왜 생기냐? 그러면 자유전자가 반사해서 생겨 이렇게. 전체 빛을 다 반사하면 은백색, 빨간색만 반사하면 붉은색 구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겨 이런 거 연성과 전성. 근데 연성과 전성 이동하면서 결합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 이런 거고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가만히 있으면 결합이 유지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결합이 유지되지만 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긋나니까 부서진단 말이야. 뭐 이거 말고 이제 녹론적 근론적 이런 얘기도 있고 하나는 더 전기 전도성을 얘기할 때 이 전기 전도성 이런 게 있지. 고체는 전기가 통하고 액체도 전기가 통한다 뭐 이런 게 있지. 그죠? 자, 금속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오른쪽 페이지에 전체 정리를 해보면 너네가 외워야 될 게 삼결합 4결정이라 그래서 결합이 3개고 결정은 4개야. 그래서 결합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공유결합, 금속결합 3종류의 결합이 있다. 결정은 4종류가 있어. 근데 결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결합은 뭐 말 그대로 원자 간에 어떻게 결합하냐 이거고 결정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고체들을 얘기하는 거야. 액체나 기체는 아니고 고체일 때를 얘기하는데 이온 결정 그러면 얘 이온 결합은 전부 그냥 이온 결정. 뭐 예를 들면 NaCl. 근데 공유 결합은 요건 둘로 나눠져야 돼 이렇게. 아까 나왔었는데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이렇게 둘로 나눠져. 완전히 달라. 금속은 금속 결정. 뭐 이것도 뭐 단순하지. 뭐 예를 들면 뭐 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자라는 놈이 좀 특이한데, 이런 분자라는 놈과 원자라는 놈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주변에 제일 없는 게 있어. 이 중에 제일 없는 게 누굴 것 같아? 원자 결정. 그 다음 없는 건 금속 결정. 몇 개 없어 금속 결정도. 그럼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사실 이온 결정과 분자 결정이지. 분자 결정은 뭐냐면 이런 거 H2O 아까 나왔지. 원자 결정은 뭐냐면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전기 전도성.
전기 전성을 따지면 고체에서는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에서 전기 통하는 게 이온 결정.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나 액체에서 다 전기 안 통하는 게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금속 결정은 고체도 통하고 액체도 통하는 게 금속 결정.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할 게 있지. 뭐냐면 이 분자 결정 중에서 HCl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러한 분자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걸 산염기라고 그래. 산염기. 이런 경우는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하고 액체에서 전기 안 통하는데 수용액에서 전기 통해. 수용액에서 전기 통한다, 이런 거야. 응? 산하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잖아. 그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약간 헷갈리고 조심할 게 뭐냐면 원자 결정 중에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흑연이 문제인가? 흑연. 아까 있지. 흑연은 고체에서 전기가 통해. 이유는 아까 자유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건 예외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녹는 점을 보잖아. 녹는 점. MP. 자, 일단 결합을 봤을 때 결합은 누가 제일 결합이 세다 그랬지? 공유가 제일 세다 그랬어. 그지? 자, 근데 넷으로 나눴단 말이야, 이거를. 넷으로 나누면 누가 제일 농도 높냐? 그러면 일단 1등은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막 4000도 엄청나지. 꼴등은 분자 결정.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이 끊는 게 아니야. 분자 간의 힘을 끊는 거야. 이거는 뭐 100도도 안 돼 막 그러면 분자 결정. 그다음에 3등이, 그러니까 2등이 누구냐 좀 애매한데 이온 결정이라고 봐. 이온 결정은 한 800에서 한 2800도씨 막 이렇게. 차이가 커. 이제 그 차이가 큰 이유 잘 생각해 봐. 800도씨는 누구냐면 이렇게 NaCl 같은 거 있잖아. 소금. 소금은 녹는점이 높지가 않아. 반면에 막 MgO 이런 거 있죠. MgO 이런 거는 막 2800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가 많고, 금속은 보통 한 1500도, 1000도에서 한 1500도 정도? 그러니까 이온보다는 높은 거냐 하면 사실 높진 않다고 보는 게 맞고, 원래는 금속 한 1000도 정도라고 보면 돼. 1000, 15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전기 전성이 없어. 없는데 높아. 그럼 원자 결정이지. 전기 전성이 있어. 고체에서 전기 통해. 녹는점 엄청 높아. 그럼 흑연이가 무조건. 고체 액체 안 통해. 근데 수용액 전기 통하는데 녹점이 낮아. 그럼 이거는 산염기인 거야. 나머지는 얘는 전기 전성이 둘 다 있으면 무조건 금속. 얘는 없고 있으면 얘는 이온, 이렇게 쉽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할 때 약간 조심한 거야. 됐죠? 거기는 이제 그런 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다른 얘기는 할 얘기가 없고, 나머지 뒤에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10분만 쉬어.